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서 사실 오늘은 지수나 전반적인 해외 시장보다는 가장 큰 변수들이 있었죠. 삼성바이오가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거래가 좀 재개가 되면서 삼성바이오의 급등세, 거래 재개와 함께 급등세, 그와 함께 유사한 어떤 그 회계감리라는 우려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급락세, 이런 부분들로 오늘 바이오주가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많이 장악을 했던 날입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도 지금 장세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등락들로 모든 것이 이렇게 전체적인 움직임을 좌우하기보다는 해외 시장이라든지 혹은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시황 구조에 따라서 여기가 바닥이냐, 좀 더 아래가 바닥이냐, 이걸 계속해서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지수 일단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지금 그림 보시다시피 현재 약세 움직임을 그대로 진행하고, 아래쪽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5일선이 하방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서 일단 지수 2052.97포인트 마감이고요. 마이너스 0.28포인트입니다. 보합선 정도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시장 지수가 2050포인트,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가 2050입니다. 여기가 2050이고, 그리고 여기 2050포인트 지켰죠. 이 아래는 이제 2030포인트, 이걸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2030포인트와 2050포인트 요 라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시장이 이렇게 크게 중기적인 저점을 찍게 되면은 다중바닥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 쳐놓은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좀 더 깊은 저점이 이 정도에서 나오느냐, 혹은 좀 더 아래쪽에서 나오느냐, 혹은 여기서 나오느냐, 이걸 지금은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과거에 유사했던 경우들, 사례들 보여드리면서 시장이 큰 급락이 나왔을 때, 앞서 가까웠던 지난 올해 연초 구간만 보더라도요, 여기 저점 하나, 여기 저점 하나, 여기 저점 하나, 이렇게 쉽게 나왔다고 보시면은,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한 보름 정도 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보름 정도 편안해지고요, 또 한 보름 정도 편안해집니다. 이번에는 스케일 자체가 요 저점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달 정도 반등 나왔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이번 주가 될지 그걸 지금 찾는 과정인데, 그 저점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지면은 또 한두 달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저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저점이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늘도 좀 거래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240 종목, 243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오늘 601 종목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보합인데, 체감적으로는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혹은 추가적인 데미지가 나왔을 때 저가 매수를 위해서 쉽게 매수에 나서지는 않고 있고, 매도세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 오늘도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다, 일단 종목을 따로 보겠지만, 코스닥 지수는 좀 더 하락폭이 심했습니다. 마이너스 1.4%고요. 661포인트 마감입니다. 하락폭이, 코스피는 아까 보셨듯이 거의 보합 수준인데요.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4%나 하락을 한 이유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종목, 1위 급락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의 급락세가 이 시장 지수의 1.4% 하락까지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코스피 시장 지수가 여기가 2030이었죠. 여기가 1985자리고요. 코스닥 지수가 이 자리가 650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 지수가 661포인트니까요. 오늘 많이 떨어졌건 어쨌건 간에 이 전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면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요 반등 라인 좀 깨끗하게 해서 보여드리면요. 지난주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라인이 여기서 무너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하락 데드 크로스 라인을 타고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하락으로 인해서 이 하락세가 오늘 사실 셀트리온이 이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에서 움직였을 시장인데요. 코스피가 한 여기 정도에서 움직였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이었는데 셀트리온의 급락세로 여기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라인 여기 2650포인트 라인 코스피 기준으로는 2050 라인을 따로 새롭게 깨고 내려가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오래갈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영향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로 인한 코스닥의 여파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하락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지금의 코스닥이 구조적으로 확 무너진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움직임들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분봉으로 코스닥 움직임 먼저 보시면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중에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 분봉 움직임 보시면 장 초반 하락 그리고 잠깐 이렇게 있다가 막판에 더 떨어지는 모습 나오면서 종가까지 하락폭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동안 눈치 보기입니다. 코스닥은 그림이 조금 다른데요.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지금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사실 미국 시장이 이 자리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대 이상 급락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그 급락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방 쪽에서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은 장중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이상 갔다가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잡아줬어요. 양봉으로 이렇게 잡아줬는데 그 상승까지 우리 시장은 지금 커버를 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아무래도 목요일 동시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동시만기에 부담을 시장은 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건 완벽한 확증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저는 옵션 만기나 이런 부분들 파생 만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 의견에 포지션을 참고하실까봐. 과거에 시장이 초급등을 하거나 초급락이 나왔을 때 만기 주가는 의외로 되게 변동성이 작았던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물이죠. 이번 만기 12월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당락도 걸리는 만기 월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해외 시장이 변동이 좀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제 오늘의 움직임에서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 되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대단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눈치 보기 양상이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이 좀 오늘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는 큰 특징은 없었고 여전히 외국인들이 오늘 1,900억대 매도를 했죠.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점. 사실 이게 제일 쉬운 가장 쉬운 시장의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시황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도세를 연속적으로 2천억씩, 3천억씩 매도를 하는 구간에서는요, 시장 상승이 쉽게 나오지를 못합니다. 기관 투자는 이전에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기관 투자자는 올라가면은 조금 매도를 할 것이고 시장이 좀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는 전형적으로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 조정 구간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물량을 줄이고 아래 내려오면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포지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여지없이 2000 초반에 들어오니까 기관은 다시 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렇다면은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본격적으로 좀 전환이 됐을 때 시장의 방향이 시장 상승이 좀 담보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멈춰서 제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지수의 어떤 강력한 상방 포지션이라든지 시장 지수에 대한 아주 강한 전략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는 것은
곡선 조금은 늦추셔도 되겠다. 이 외국인의 포지션이 돌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웨이브가 좀 호전이 돼서 하락이 멈추더라도 상방보다는 이렇게 변동성 정도가 유지가 될 테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된다는 점,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주요하게 시세에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파악을 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차트가 이상하죠? 뭐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입니다. 11월 12일 날부터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한 달입니다. 그죠? 한 달. 뭐 상장 폐지 심사 기준으로는 한 달이면 상당히 빨리 끝났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뭐 여러분들 아침에 보셨지만 이만큼 상승을 했었어요. 시세 기준으로 분봉을 잠깐 보시면은 초반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주목을 하실 거라서 잠깐 제 의견을 좀 드리면은 초반에 시세가 나와가지고 42만 원까지 이렇게 잠깐 5분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짝 올라간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 해소 이 기대감입니다. 이제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뭐 감리니 뭐 상장 폐지니 이런 얘기 자체는 아예 없어질 거 아니에요. 뭐 이후에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세발의 피가 될 테니까 시장에서는 그 안도감으로 인한 매수세가 단방에 들어왔지만 근데 시장은 금방 또 냉정해지는 겁니다. 바이오주가 셀트리온이 요 시점 기준으로 한 15% 정도 올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세, 그러니까 이 동일 시점에서 셀트리온의 상승률 정도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바이오주들이 아주 강한 시세는 아니죠.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도 당분간은 이 안쪽에 좀 갇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런 어떤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시세는 반짝 시세로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삼성바이오에 대한 본질적인 성장 기대감 혹은 기술적 구조, 유동성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상 등락권으로 이제 회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되지 않은 게 대단한 호재는 아닌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이 주식을 이렇게 눌렀던 무거운 움직임이 혹시라도 하는 그런 우려감이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오늘 환호했던 건데 이 환호는 길게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성적으로 보시자라는 의견이고요. 더불어서 삼성물산도 뭐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의 최대 주주니까 보유 지주율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로서 보유 평가 손실에 대한 혹은 상장 폐지 혹시라도 상장 폐지 등에 대한 어떤 상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삼성물산 정도가 재료 가치로 단기적으로 올라온 거고요. 이게 참 좀 아이러니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시장까지 보셨겠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을 잠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이오주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안정을 보인다면 바이오주가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시세 상황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 시장이 지금 2050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기록하면서 저항권에 대한 시도 정도까지도 에너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21선 같은 거 다 잡아놓고.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삼성바이오가 분식권으로 상장 실질심사에서 상장 재개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 재개가 되는 이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분식회계로 감리.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분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아닌 거겠습니까? 삼성바이오처럼 삼성바이오에서 안도했는데 이제 셀트리온 쪽이야? 라고 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보유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논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지금 모멘텀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좌우간 사측이랑, 금감원 쪽이랑도 의견이 삼성바이오처럼 좀 분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이고요.
뭐 회계 기준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요건이라서 당분간은 이 불확실성으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 오늘의 하락 시점을 복원을 해야지 이제 이게 완화 내지는 호전돼 가지고 이 재료 가치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이 수급이 위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8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기피 종목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이건 뭐 시세는 아니지만 제 의견은요.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들 감리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바이오주 전반의 회계 기준 자체가 그 R&D 연구개발비 자체를 어디 쪽으로 그 회계 산정을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비용 처리 혹은 자산 처리하느냐. 비용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적자가 크게 날 것이고요. 그걸 그냥 자산으로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무형적인 연구개발 비용 자체를 무형적 자산으로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회계적으로 득을 입는 거죠. 그걸 이제 규제를 했던 건데 이 건은 좀 달라요. 이 건은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이 회계 감리 요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의 뭐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이런 판매권 전부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하면서 다시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돌려주면서 거기서 매출이 발생했다. 그걸 이익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관계사 간에 주고받기 하면서 매출을 부풀렸다.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개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으로 인해서 바이오주 전반이 그 예전처럼 막 그렇게 과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내일 정도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외의 바이오 종목군들은 오늘 저점 정도에서 하락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은 오히려 매매 포인트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 전반이 같이 좀 떨어지는 양상이었지만 본질적으로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그렇게 전체로 확산되는 악재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히려 내일 이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하지만 이로 인해서 뭐 대표적인 예로 이 내용과 신라제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이 내용과 신라제는 사실상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오늘 신라젠이 마이너스 5.3% 같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심리적인 여파로 신라젠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뭐 요 정도까지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라인들을 버틴다라면은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억울하게 빠진 양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인을 넘어가 주게 되면은 흐름이 좋은 자리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회계감리 분식으로 인한 회계감리 우려감 자체가 우리 바이오주 매매하시는 분들의 투자 심리에 있어서 조금은 급소를 좀 찌르는 역공이 될 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바이오 이제 좀 다시 좀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 돌아 나가게 되면은 셀트리온 관련 바이오주 이외의 종목들은 또 가벼워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나 대중이 생각하는 걱정과 시세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내일 이후로도 좀 집중적인 모니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건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 구분해서 나머지 바이오주가 내일 얼마나 복원력을 빠르게 되찾는지가 바이오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매매 포인트로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세에 대한 반발력이 내일 몇 시부터 언제부터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신라젠을 기준으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고 신라젠이 2위니까 그 저점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난티 정도가 뭐 아시다시피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 선임이 되면서 뭔가 이제 대북 사업에 대한 신뢰감 내지는 기대감이 좀 강화되면서 대북 뭐 북미 간에 약간의 트러블이 지금 있죠. 답방도 좀 지연되는 것 같고 북미 대화도 뭔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밀리고 있었는데 아난티가 지금 잡아 끌어올려 준 겁니다. 이런 정도의 시세가 좀 있었다라는 점 정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북주는 스케줄입니다. 스케줄이 뒤로 밀리면 시세는 힘이 빠지고요. 스케줄이 다가오면은
당분간은 뭐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유효할 수 있는 시세니까 매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인데요. 투자 심리가 아니라 시장의 지수 방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요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아직은 뭐 강력한 모습은 못 보여줬습니다. 이런 정도 시장의 시세 특징으로 보시고 SK텔레콤은 뭐 아직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빛 좋은 개살구, 좋은데 박스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오늘은 전략을 말씀드릴 때 해외 증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이 나스닥 지수에 가장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종목은 당연히 애플입니다. 애플을 보시면은요. 지금 애플의 주가인데 애플 주가가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3%대까지 떨어졌다가 플러스 0.6%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과정이 5개의 하락 파동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본다라면은 애플은 과연 더 떨어질까 싶은 움직임입니다. 당분간 애플은 이 구간으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점이 깨진다라면 좀 더 저점이 나와야겠지만 말씀드렸죠. 급락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저점 찾기입니다. 여기가 저점이냐 그 아래가 저점이냐를 찾는 과정인데 애플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저점일 수도 있겠는데 싶은 정도의 패턴이 나와서요. 애플이나 마이크론도 약간 비슷한 그림은 좀 다르지만 중요도는 좀 높으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론 등이 오늘 이후로도 추가 반등을 준다면 미국 시장 7,000포인트를 지키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나스닥이.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2050이 굳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남은 수목금 구간에서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 만기가 있어서 아마 수요일 목요일 코스에서 변동성이 대단히 크지는 않지 싶어요. 하지만 현재 구간이 저점이냐 어디가 저점이냐를 계속 찾는 과정이니까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좀 체크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와 코스피 지수가 5일선을 회복한다라면은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2,000포인트 초반대는 중기 매수거리니까 구간은 매수인데 시점이 언제냐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5일선을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은 여기가 다시 여러분들이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2,200을 한번 노려보는 시점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투자하시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제가 또 우리 공개 방송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좀 더 구현하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일주일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이었습니다.